2022 문화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김보나 시인의 상자놀이 시가 보니까는 요즘에 택배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뜯는 택배도 있거든요. 방치해둔 택배들도 있고. 살 때는 내가 분명히 그거를 주문하려고 샀는데 안 뜯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쇼핑 중독에 빠졌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심할 때 이제 하나씩 뜯어보고 그러는데, 내면의 마음 있잖아요. 이때는 이랬고 지금은 다르다, 내지는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자놀이 김보나 시인의 그 시를 보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 상자놀이라는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자놀이를 택배나 우리들이 편지를 뜯어보듯이 보는 그런 걸로 보질 않고, 아직 내 방엔 뜯지 않는 택배가 여러 개 있다, 심심해지면 상자를 하나씩 열어본다,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것을 이렇게 딱 하나씩 뜯어본 것 같이, 그러면 궁금하다는 것은 아직 도착이 안 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그 미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상자는 그 미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이 항상 도착을 하잖아요, 저한테로. 그 상자처럼. 그래서 내 방이란 것은 내 기억의 방, 그 안에는 항상 그 미래가 도착해서 그것을 뜯어봄으로 인해 갖고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도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서 기다려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자가 많이 우리들 기억 안에 담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방엔 뜯지 않는 택배가 여러 개 있다, 그렇다는 것은 도착한 미래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말도 되기는 한데, 여기서는 그 궁금증을 더 자아내게 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것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추구하고 평상시 생각한, 주문한 그런 어떤 거에 맞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시큰둥한 그런 마음, 막상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더 이상의 크게 언제든지 내가 뜯어볼 수 있어.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두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게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이삿짐이거나 유품 같다, 이런 또 표현이 끝에서 세 번째 연애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반된 마음 있잖아요. 호기심도 있고, 막 신선하게 어떤 빛을 향해 따라가는 막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삿짐이거나 어떤 유품같이 되는, 뭔가 걸그적거리고 치워야 될 것 같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게 같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어떤 거를 내가 성취하고 보면은, 그 자리에 오르고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형들이나 누나들이 또는 언니 오빠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대학에서는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막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막상 살다가 보면은 생각보다는 별거 아니거든요. 시큰둥해지고 시시해지고 그런 마음들. 그렇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또는 과거의 어떤 기억의 방에 대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뜯어보고 뭔가 비밀스럽게 한쪽에 놔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생각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자놀이라는 것은 미래에 도착하지 않은 궁금증과 과거에 내가 아름답게 추억했던 것에 대해서 심심해만 한 번씩 열어보고 그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그 상자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심심해지면 상자를 하나씩 열어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엔 뜯지 않는 택배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도착하지 않는 아직 미래들의 그 상자고, 그 다음에 심심해지면 상자를 하나씩 열어본다는 것은 과거에 아직 못 열어보고 내가 훌쩍훌쩍 그냥 바빠서 넘어갔던 것들을 한번 뜯어서 한번 다시 되새겨본다는 그런 뜻도 되고 그러죠, 여기서는. 그래서 오래 기다린 상자는 갑자기 쏟아지는 풍경에 깜짝 놀라거나 눈을 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걸 오랫동안 방치해서 기억 속에 어느 한 구석에다 처박아 놨는데, 그 상자를, 그걸 한번 오랜만에
그 상자가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 그 기억을 내가 뜯어봐 주기를.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뜯어보니까 그 풍경, 갑자기 쏟아지는 풍경에 깜짝 놀라요. 그 과거에 내가 아름답게 추억했던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초등학교나 이때 그 쏟아졌던 풍경, 그때의 광경, 그것이 눈을 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갔으니까 그 광경이 다시 그 풍경이 나한테 한번 다가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을 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건 착각이야. 세계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기억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착각,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 세계 안에서 넘어가 버리는 하나의 기억의 한 장이지, 우리가 만들어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야. 그때 당시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지금도 현재가 아름답지 않다고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나가고 나서는 그 착각을 일으켜. 미화가 되죠. 10년 전 사진을 보고 20년 전 어떤 글씨를 보고 예. 자기가 했던 뭔가를 보면서 이제 주변이 다 더 낭만적으로, 몽환적으로 예. 꾸며지는 거죠. 기억 속에서 왜곡되고. 그래서 그건 착각이야. 세계는 누군가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빛으로 눈꺼풀을 틀어막지. 이거 무슨 말일까요? 빛으로 눈꺼풀을 틀어막지. 상자가 이렇게 개봉이 될 때 그 안에 게 들어오기 전에 빛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시간의 빛. 시간이 그만큼 흐르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은 사람들이 변해 있잖아요. 그때 그 나가 아니잖아요. 이미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래서 현재의 시점으로 과거를 왜곡한다거나 어떤 윤색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반드시 편집이 되죠.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예. 그래서 누군가 눈을 뜨기 전에, 내가 그게 눈을 뜨기 전에 먼저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야. 빛으로 눈꺼풀을 틀어막고 기억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왜곡시키고 다가올 미래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왜곡시켜버리고 이런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빛이라는 거, 기억을 한 것으로부터서 그 내 눈꺼풀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 당시에 이걸 봤었을 때의 판단력과 뒤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는 다른 거야. 그리고 뭐 홈쇼핑에서 특히 물건 살 때 거기 화면에서는 진짜 맛있게 보였는데 주문해가지고 온 거 보면은 괜히 샀다. 이거 어떻게 다 처치하지? 뭐 이런 후회가 많이 들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환상 같은, 이상 같은 그런 생각과 현실에 내가 닥치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많이 착각을 했네.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왜냐면 무한 경쟁의 시대다 보니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뭔가를 하는 것이. 예. 그래서 누군가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빛으로 눈꺼풀을 틀어막지. 나는 상자가 간직한 것을 꺼내며 즐거워한다. 그래, 왜곡돼 갖고 있는 그 상자를 꺼내본 거예요, 과거에. 그 과거의 상자를 꺼내보면서 자기 혼자는 즐거워하는 거야. 그 상자 안에서요. 그런데 현실적인 거, 현실적이고 그때 당시에 닥쳤던 것에 대해서는 그 기억은 딱 막아버리는 거야. 자기하고 배치되고 좋지 않는 것은 딱 막아버리고 그 즐거운 것만, 간직하고 있던 것, 그것만 왜곡시켜가지고 다시 꺼내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착각이야, 세계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속담 중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항상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현재 고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아니잖아요. 예. 나보다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좀 더 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권력관계에서, 나이에 따른 권력관계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열정노동, 열정페이.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울리트의 시절은 지났고 이 세대는 필요하다. 울리트의 시절은 지났고 과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면을 가공했던 면 방직 시대하고 그 다음에 울리트하고 조금 고급스러운 거.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거의 뭐 구스라든가 이런 걸로 가잖아요. 또 그러듯이 울리트 시절은 지났고 이 세대는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울 니트는 따뜻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옷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떤 많은 보호가 필요한 예. 그런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새로 산 화분을 꺼내 덩굴을 옮겨 심으면
내 손은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된다. 새 기억을 새로 화분을 가꾸듯이 꺼내 갖고 덩굴에 옮겨 심으면 이제 조금 더 이것이 잘 자라게끔 이렇게 옮겨 심은 거잖아요. 옮겨 심으면 내 손은 순식간에 흙투성이 돼. 그 고생은 조금 스럽지만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서 이거 진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여기서는. 꿈을 또 키워가는 그렇죠. 그런 과정. 예. 예. 그래서 그래도 돼. 무렘베키아 줄기가 휘어지는 방향을 따라가도 돼. 무렘베키아가 뭐예요? 무슨 식물이 이게? 그 굴광성 식물 아닐까요? 그런가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무렘베키아가 뭔지 모르니까. 무렘베키아. 예,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무렘베키아는 직사광선만 피하면 잘 자라는 식물이래요. 발코니 안에서 키우는 것이 좋고 거실이나 그래 음지식물이구만요. 약간 밝은 장소에 배치하고 번식력이 왕성하고 지저분해지기 쉽대요. 자주 정리해주고 덩굴성 관엽식물로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이비 덩굴 비슷하게. 예. 그래도 돼. 무렘베키아 줄기가 휘어지는 방향을 따라가도 돼. 친구는 이것을 선물하면서 식물은 쏟아지는 빛의 자취를 따라가며 자란다고 말했지. 빛의 자취를 따라가며 자란다고 말했지. 이게 이제 그림자를 같이 따라간다는 말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적당한 어떤 그 관리, 예. 빛과 물과 이런 그 장소의 관리.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많은 관리가 필요 없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네. 예,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예. 마구 이렇게 어느 다방향성으로 꿈을 펼쳐가는 그런 이미지,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방을 둘러보면 여전히 상자가 수북하다. 아직 꺼내볼 상자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꺼내볼 망자, 과거 아름다운 추억도 많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착할 미래도 많이 있고 그 미래 상자에서는 봐야 될 거 있고 과거 상자에서는 내가 찾아가서 봐야 될 거 있고 네. 예. 그것은 이삿짐이거나 유품 같단 말이죠. 이사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쪽 네. 방향으로 미래의 그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과거의 그 상자를 뜯어본 건 어떤 유품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삿짐이거나 유품 같다. 이삿짐이라는 것은 미래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유품이란 건 과거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새로 산 화분으로 옮겨 심는 그런 과정들 또 예. 키워져야 돼. 그러니까 짐을 싸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 예. 그리고 이게 유품인 거는 어떤 죽은 음이잖아요. 예. 죽은 것에 어떤 그 화석같이 남아있는 예.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나의 오류들과 실수들과 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빈 상자가 들고 열만한 것이 사라져 가면은 이제 과거에 더 여러 가지 것도 많이 열어보고 또 빈 상자가 늘고 열만한 것들이 다 사라져 가면은 나는 이 방을 통째로 들어 리본으로 묶을 궁리를 해본다. 이게 하나의 일생이 다 완성이 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이 내 기억의 방이 하나로 딱 묶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억 상자가 이제 관이 되는 것이지 관. 죽음으로 가는 관이 되겠지요. 신화가 되는 거죠. 예. 인생의 신화가. 예. 그래서 나는 이 방을 통째로 들어 리본으로 묶을 궁리를 해본다는 것이 내 일생이 완성이 되겠다. 앞으로 올 것도 없고 과거에 들여다볼 것도 없었을 때 이제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하나의 기억상자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뜯어봐가면서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시인 것 같아요. 이 시를 보니까 랜덤박스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랜덤박스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허들을 넘다가 실패하는 광대들 속에서 그 나무가 계속 키워가는 종이 상자에 집어넣고 예. 거대한 인공나무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방을 통째로 들어 리본으로 묶을 궁리를 해본다는 게 통째로 들어 리본으로 묶는다는 건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거대한 원대한
방향 같은 거, 방향키, 함선을 이렇게 크게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어떤 그 시인으로서 창작자의 삶을 살아가 보겠다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자놀이란 것이 그 인생의 놀이, 인생의 놀이.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놀이를 네.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궁금한 택배를 매일같이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뜯어보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나의 상자로 한 방으로 묶어가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시인으로서는 시를 어떻게 써가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이 안에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자를 생각해 보면 상자를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를 다시 물건을 그 안에 차곡차곡 다시 정리를 해둘 건가, 아니면은 상자 자체를 내가 버리고 그 안에 알맹이만 가지고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쓰다가 바로바로 버릴 건가,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기억 속에서 그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떤 일에 실수나 오류를 내가 범했던 그 후회하고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항상 제 발목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게 복귀가 되고 되새김질 같이, 그 다음에 트라우마 같이 또 그거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그 상자라는 것이 빈 상자, 이제 상자는 반드시 열어보면은 네. 그 빈 상자가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 빈 상자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예, 그래야지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상자를 또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 빈 상자로 무엇을 몽땅 채워놔봐야 결국에 가서는 다른 상자가 들어올 틈이 없고 새 상자를 열어볼 시야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상자를 뜯어봤을 때 그 상자의 알맹이가 나한테 필요한 상자인가, 필요 없는 상자인가를 빨리 잘 판단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괜히 상자 많이 뜯어놨다가 빈 상자만 몽땅 놔놓고 보면은 쓰레기만 내한테 쌓여갖고 있는 게 되는 거야, 결국은요. 그래서 기억을 나중에 거부하게 되나 봐요. 그런 기억들이 힘드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상처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 네. 상처에 주저앉아서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상처를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 이 상자를 가지고서 인생을 어떻게 이게 정리하고 나갈 거냐. 그러니까 이 치우는 과정, 상자를 이제 까서 보고 치우는 과정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다른 시들도 많이 좋은 시가 많이 있는데 예. 이 시가 지금 우리가 직면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세계가 직면해 갖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자기를 정립하고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약간 좀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골라봤어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겠죠. 내년 1년, 아니 올 1년 더 지나고 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예. 예, 여기까지 합시다. 네.